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 않아도 정부 지원 사업의 추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작년 말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 끝나서 얼마 안 나왔는데 1월이 되니까 지금 확실히 많이 정부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디서 출처가 수집이 되고 있는지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얼마나 수집이 됐는지도 볼 수가 있고 어떤 분야에 수집이 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우리 회사에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이 알아서 매칭이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동화를 만드는 남자 정상록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 얘기를 해볼 건데요. 2025년과 26년에 정부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정책적 투자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6.8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상을 편성했고 특히 R&D 분야에 역대 최대인 2.2조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전략적인 기업에게만 돌아갈 것이고요. 이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어요.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16.8조 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중되는지 핵심 트렌드를 살펴볼게요. 정부 예산 편성을 보면 26년 정부 지원 사업의 핵심 트렌드는 선택과 집중으로 명확해지고 있어요. 총 16.8조 원의 예산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 창업 벤처 강국 도약, 그리고 디지털 AI 전환이라는 5대 분야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생존과 복지, 그리고 혁신과 성장을 위한 이중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업은 우리 회사가 현재 어느 트랙에 속하는지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목표에 맞는 정책 트랙을 선택해야 될지 이걸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우리 기업을 선택하도록 만들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요? 정부 지원 사업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핵심은 정책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이 선정된다는 것이에요. 정부는 단순히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정부가 청년 실업률 완화를 목표로 한다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회사가 자금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활동이 정부 정책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돼요. 디지털 전환, 수출 증대, 기술 혁신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 목표에 우리 회사의 사업을 연결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인 거예요. 이제 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지 알아볼게요. 정부 지원 사업은 크게 보조금, 정책자금, 그리고 바우처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건 기업의 재무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 지원이지만 심사가 매우 엄격하고 R&D나 특정 비용에만 집행을 해야 돼요. 반면 정책자금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저리융자지만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는 포인트나 쿠폰 형태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용도로 제한이 됩니다. 기업은 자신의 재무 상황과 사업 목표를 고려해서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우선할지 아니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정책 자금을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 정부 지원의 핵심 R&D인 정책의 큰 변화를 알아볼게요. 2026년 R&D 정책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기부 R&D 예산이 2.2조 원으로 44.7%나 증가했지만 핵심은 돈이 되는 기술 개발에 집중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기술 개발 자체보다는 사업화의 성과가 중심이 됩니다. 민간 공동 기술 사업화 예산이 166% 이상 폭증한 것이 이를 증명하죠. 이는 정부가 과거처럼 기술 개발만 하고 끝나는 사업을 지향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26년에는 민간 투자자나 대기업이 이미 검증했거나 즉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정부 자금이 집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팁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앞서 R&D 예산 변화를 보셨듯이 26년 스타트업의 지원의 핵심은 바로 민간 투자 주도형 방식, 즉 팁스 전략이에요. 정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VC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정부 지원을 받는 가장 확실한 경로가 되었습니다. 팁스 예산은 약 40% 증가했고 특히 스케일업 팁스는 107% 급증하고 지원 규모가 2배 이상 커졌죠. 이는 정부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 민간 검증과 자본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최우선 과제는 팁스 운영사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정부의 R&D 자금을 확보하는 지름길인 걸 기억을 해야겠죠. 이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로드맵을 알아볼게요. 팁스 전략이 가장 큰 자금줄이라면 이 로드맵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체의 그림이에요. 정부의 창업 지원은 예비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명확한 사다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예비 창업 패키지로 최대 1억 원을, 초기 창업자는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집중 보육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약 단계와 스케일업 단계예요. 창업 도약 패키지는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이후에 팁스,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로 이어지는 팁스 사다리가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하며 성장을 가속화하죠. 여러분의 회사 현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로드맵상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겠죠. 다음 26년 정부 지원의 또 다른 핵심 트렌드 AI 기술의 전면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I 기술은 이제 특정 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되고 있어요. 26년 예산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소상공인 AI 지원 예산의 신설입니다. AI가 재고관리나 고객 응대 등 소상공인의 경영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또한 디지털 AI 전환은 3.7조 원으로 중기부 예산 2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 공장에서 AI 팩토리로 고도화 예산이 84.9%가 폭증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장을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서 AI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26년에는 AI 기업이 아니더라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혁신을 이루는 제조업체나 서비스 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정부 지원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정부 지원 사업의 성공은 공고가 났을 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핵심 전략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산업코드, 즉 KSIC를 최신화해야 됩니다. AI나 ESG 같은 신설 분야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코드가 구시대적이면 서류 심사에 탈락할 수 있어요. 둘째, 벤처기업이나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핵심 인증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이 인증들은 획득 시간에 시간이 걸리고 공고 시즌이 아닌 오프 시즌에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민간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돼요. 26년에 가장 큰 자금은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넷째, 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돼요. 지원금 수준은 시작이고 회계감사와 성과 증비를 감당할 백오피스 역량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사업이 아닌 여러 사업을 조합하는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지원사업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정부 지원 사업의 탐색은 이 4가지 핵심 포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K-스타트업은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 총괄 포털로 예비 창업자와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게는 필수적인 정보의 창고죠. 이 기업마당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 공고를 메타서치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수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또한 중소벤처24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신청 창구를 제공해서 행정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특화 지원 포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업 유형에 맞춰 이 4가지 포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이 하나하나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보는 게 아닌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사업만 받아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거예요. 26년 정부 지원사업 수혜를 위한 최종 로드맵은 이 3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투자 유치 우선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26년은 민간 투자가 공공자금을 견인하는 원년이고 팁스 사다리가 가장 큰 자금줄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극대화하려면 공신력 있는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둘째로 글로벌 전략을 조기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팁스 신설은 VC 투자를 유치로 최고 수준의 R&D 지원과 연결을 시켰어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자금 조달의 핵심 전략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기업 성장은 단 하나의 사업이 아닌 여러 지원 사업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R&D, 인건비, 마케팅, 운영자금 등 여러 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수적이에요. 먼저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좌측에 보이는 이 3개의 분기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분기가 각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지원 사업의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에는 기업마당, 밑에는 K-스타트업, 하단은 보조금24 이렇게 3개의 정보를 쭉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에어테이블에 있는 정보도 쭉 가져오게 되고요. 중복과 신규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공고만 쭉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앞에서 필터링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이 중간에 제미나이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정보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되고요. 코어링을 매기게 됩니다. 코어링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원 사업을 검토해서 AI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관련도로 이렇게 스코어링 매기게 되고 AI 분석에 대한 근거를 쭉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신청 팁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관련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련도가 높게 되고 고관련이라는 사이렌 알림까지 만들어지죠. 그리고 신청 링크와 신청 팁, AI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쭉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AI 분석이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에어테이블에 먼저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디스코드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뒤에 있는 마무리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플랫폼에 맞춰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오늘 2개의 이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선 에어테이블과 N8인 이 2가지 자동화 도구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기업마당 AP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마당 API 사이트에 들어와서 API 키를 발급받아 주시고요. 회원가입글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K-스타트업 API도 필요한데요. 여기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여기 활용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API 키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금 24에 대한 API도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조금 24 API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또 활용 신청을 해서 API 키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받으신 API 키를 이렇게 기업마당에 들어와서 이 CRTFC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밸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K-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키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보조금 24도 여기 서비스 키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템플릿은 저희 컨터.클럽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 엠버서더 멤버십이 있습니다. 엠버서더 멤버십에서 시나리오 다운로드 들어오시면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엠버서더에서는 이 템플릿 말고도 더 많은 프리미엄 자동화 시나리오가 포함이 되어 있고 바이브 코딩 워크샵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워크샵 다시보기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코드, 안티그래비티, 코덱스에 대한 워크샵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 한번 가입하시면 하나 받아서 끝이 아니라 반복 업무를 끝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속 쌓아가면서 확장하실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설치가 복잡한가요인데요. 복잡하게 설치할 필요도 없이 템플릿을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제 화면을 보면서 필요한 값만 그대로 복붙하시면 됩니다. 자, 제겐 가입하시고 제 화면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설치해 볼게요. 자,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면 에어테이블과 비밀번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테이블에 링크 들어와서 비밀번호 입력해서 비밀번호도 입력하시면은 에어테이블이 나오게 되는데 에어테이블에서 이 카피 베이스를 클릭하시면 그대로 여러분들의 에어테이블에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에어테이블에 대한 필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필드는 당연히 관련 지수입니다. 관련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선정 근거, 그리고 마감일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처음에 화면을 보여드렸었던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보면 프리뷰잉 S에서 보시면 좀 더 크게 이렇게 넓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데이터에 들어와서 이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여러분들의 사업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사업 내용에 여러분들의 사업 내용 그리고 적용을 클릭을 해주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은 꼭 하나만 입력을 해주셔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키까지 모두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테이블을 각각 이제 연동을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에어테이블을 여러분들이 복사한 에어테이블에 연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이 베이스 아이디와 테이블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에어테이블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링크가 이렇게 슬래시로 두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하나는 베이스 링크고 하나는 테이블 링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앱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이 베이스 링크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링크를 이 베이스 아이디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은 그 다음에 있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 공로 조회를 해주시고 회사 정보는 조금 달라요. 회사 정보는 사업 내용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있는 TBL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파일 아이디로 바꾸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저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도 모두 데이터 수집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 아이디도 입력을 해주고 테이블 아이디도 입력을 해줍니다. 여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에어테이블까지 연동이 되셨으면은 여러분들 제미나이도 당연히 연동해 줘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디스코드도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디스코드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텔레그램이나 다른 인터페이스로 노드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세이브를 눌러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앞에 트리거를 입력을 해주고 쭉 보면은 기업마당 K-스타트업 보조금 24에 대한 데이터가 쭉 들어오고 있어요. 자, 기업마당의 키를 입력을 잘못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지금 보면 기업마당에서 100개, K-스타트업에서 100개, 보조금 24에서 100개의 정보가 쭉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3개밖에 없어서 3개와 합쳐서 300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복 제거와 신규 필터에 대한 내용을 제거를 하니까 88개가 남았고요. 여기서 88개 중에서 우리 필터링한 것만 남기면 85개가 됩니다. 이 필터링이 중요한데 이 필터링에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리전, 서울, 전국, 경기, 온라인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해당 내용만 필터링이 될 거고요. 이 제외 키워드,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이런 것들을 안 받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그대로 놔주시고 추가적으로 또 제외할 키워드가 있으면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필수 키워드가 있으시면은 여기서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꼭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제미나이 3 플래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플래시 모델은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보다는 조금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는 해요. 빠르고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고요. 그래서 지금 85개의 아이템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쭉 들어와서 우리 에어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우리에게 알림 메시지까지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모든 내용은 다 저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내용들은 모두 다 스킵이 되게 되고요. 그 관련된 내용이 2가지가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검토에 대한 내용이 지금 3가지가 저장이 됐어요. 에어테이블에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좀 5개의 지금 데이터가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인터페이스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저장된 내용이 이렇게 시각화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업 예시에 따라서 AI가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과 저 관련이 여러분들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저희 엠버서더 멤버십 들어오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정부지원 사업 수집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자동화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지원 사업 자동화 클래스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설계 대행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설계 대행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